결국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대략 6에서 7개월 후면 공수처라는 초헌법적 조직이 생겨나게 됩니다. 공수처라는 조직의 폐해에 대해서는 몇 달 전에 이미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어요. 공수처는 대통령이 사법 조직을 사조직처럼 휘둘러서 사법, 입법, 행정 모두를 손아귀에 넣고 통제하겠다는 세계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독재기구입니다. 여당은 그 조직이 자신들이 정권을 유지하는 바탕이 될 것이라는 기대로 이를 추진하는 겁니다. 완성된 그리고 통과된 공수처 법안에는 예전에는 없던 조항이 더해졌습니다.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 중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했다면 이를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 이른바 보고 의무 조항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검찰이나 경찰이 어떤 범죄에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것을 인지하는 순간 이를 공수처에 보고해야 할 법적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의 허락이 없이는 검찰이나 경찰은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공수처가 요구하면 이 사건을 공수처에 이관해야 해요. 검찰이 수사 중에 대통령의 측근이 연루된 범죄 혐의를 포착했다. 그러면 이 사실을 공수처에 즉시 보고해야 하고 공수처가 요구하면 이 사건을 공수처에 넘겨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대통령의 허락 없이는 대통령이 수사를 원치 않는 고위공직자는 수사를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왜 그게 대통령의 허락이냐?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아니지 않느냐? 비둘기 같은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공수처장 임명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이미 설명을 했었죠. 공수처장을 임명할 때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7명 중 6명의 동의를 얻어서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그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고릅니다. 많이 봐줘서 공수처장 후보 2명 중 1명은 정권의 시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1명을 문 대령통이 그냥 안 고르면 그만입니다. 2명 중에 그냥 자기 따까리를 고르면 된다고요. 그리고 추천위원회 7명은 법무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목 1명, 여당목 2명, 야당목 2명이에요. 이 중 법무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는데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변호사협회는 뭐 정치기관은 아니지만 간섭이 가능하죠. 여당 2명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상 후보 추천 자체를 대통령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구조고 100번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여당 추천 2명이 완벽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당이 원하지 않는 공수처장 후보는 아무도 추천할 수 없는 시스템이에요. 제가 이전에 올린 공수처 관련 영상에서 이 부분의 문제점을 지적했더니 덜 떨어진 유튜버 맨놈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여당의 거부권이 있듯이 야당도 2명이라서 거부권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 야, 니들 산수 못하냐? 야당이 몇 개냐? 지금 야당목 2명이 추천위원회에 들어가면 누가 들어갈까? 자한당목 1명, 바미당목 1명이지. 바미당은 이번에 선거법, 공수처법에서 누구 편이었습니까? 비례 몇 명 더 주워 먹겠다고 여당 거수기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거 아닙니까? 공수처장 후보를 정할 때 야당목 2명 모두가 여당에 반대할 거라고 누가 그러디 대체? 그리고 아무리 반대를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결정을 어차피 대통령이 하기 때문에 후보 2명 중에 하나는 반드시 대깨문이 낄 거고 그리고 대깨문 그놈이 반드시 공수처장이 된다니까요. 공수처장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공수처 소속 검사는 공수처 내의 인사위원회가 결정을 해요. 이 인사위원회는 공수처장, 차장, 처장 추천 1명,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처장, 차장만 임명해 놓으면 공수처의 인사는 문 대령통이 컨트롤합니다. 공수처 검사 자격도 실제로 검사로 근무한 자격을 요구하지 않아요. 변호사가 된 지 10년이 지났고 조사 업무를 5년 이상 했으면 공수처의 검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 업무의 범위는 공수처가 알아서 정합니다. 예를 들면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그 배 진상조사위원회 이런 곳에서 일하던 변호사들이 단체로 공수처의 검사로 입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변 출신 변호사가 공수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준이라고 지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짜내도 조사 경력 5년이 모자란다? 그럼 공수처 수사관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공수처 수사관 자격은 그냥 변호사이기만 하면 돼요. 심지어 수사관으로 일한 경력도 조사 경력에 포함이 돼서 공수처에서 몇 년 수사관으로 일하면 공수처 검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자기들끼리 다 헤쳐먹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문 대령통은 너무 정의로워서 측근 비리에도 결코 눈을 감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덜 떨어진 대깨문이라도 인간의 지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런 말을 믿는다는 게 저는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문 대령통은 자기 측근들의 비리가 불거지기 전에는 살아있는 권력도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떠들어댔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사가 시작되니까 어떻습니까? 자기가 언제 그런 말을 했냐는 듯이 그야말로 살아있는 권력이 수사를 어떻게 막아서는지를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압박하고 여론으로 공격하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입을 열어서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하고 마치 예전에는 입만 열면 제왕적 대통령제를 비판하던 대깨문들이 막상 문이 정권을 잡으니까 대통령은 더 제왕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딱 지들 수준, 딱 지들 특유의 비열하고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니들이 문대령통은 절대선, 문대령통을 거스르는 건 절대악 이렇게 정해놓고 있으니까 이 꼴이 안 보이는 것 아닙니까? 공수처가 있는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으로 바뀔까요? 어제 오늘 걱정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일단은 고위공직자가 아닌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만들어지는 시점에서 문대령통의 임기는 2년이 채 남지 않죠. 아무리 공수처 같은 독재기구라고 해도 그 기간 동안 비상식적인 일을 벌이기는 어려울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구색을 맞추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여당 인사를 때리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예상합니다. 공수처의 1호 기소는 아마도 여당 성향 그리고 핵심 인물이 아닌 개털 중 하나가 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그리고 공수처는 누군가를 공격하는 용도로만 쓰이는 조직이 아닙니다. 오히려 방어하는 조직으로서의 활용도가 훨씬 높습니다. 공격은 밖에서 보이지만 방어는 밖에서 잘 안 보이니까요. 검찰과 경찰에게 수사 착수부터 보고를 받고 원하면 사건을 가져온다. 무서운 얘기인 겁니다. 공수처는 대선을 앞두고 여당이 궁지에 몰리면 아마도 무리한 짓을 하려고 들 거예요. 그러나 정권 교체가 되면 지들도 목숨을 부지해야 되니까 문 대령통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한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지는 못할 겁니다. 결국 공수처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천하무적의 독재기구 노릇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걸 막을 힘은 우리들에게 있어요. 여전히.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